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회사의 계약직 사장일 뿐입니다. 최근 계엄과 탄핵 이슈로 인해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몰라도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눈과 귀에 들어옵니다. 군사 쿠데타는 주로 못 사는 나라에서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두 번의 군사 정권이 존재했으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대륙에서 벌어지는 쿠데타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의 움직임이 의병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적 대립 속에서 양측 모두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움직일 뿐 국민을 위한 것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아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논리는 결국 자기중심적인 계산일 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 강의를 할 만큼의 지적 능력이 있더라도 정당성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금하며 악행을 저질렀으며 추징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최소한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후손이라면 그 사실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는 사건들은 후대에서 역사의 평가를 받겠지만 이미 정리된 역사에 대해서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계약직 사장일 뿐입니다. 퇴임하면 일반 시민이 되고 그 가족 또한 평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는 사장이 빠지면 운영이 어려울 수 있지만 수천, 수만 명이 일하는 기업은 몇몇이 사라진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금의 싸움은 그들끼리의 전쟁일 뿐이고 우리는 그들의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병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피를 흘리는 것은 병사들이지만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은 장군입니다.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단지 숫자로서의 우리입니다. 이 싸움에 깊이 개입할수록 상처를 입는 것은 결국 우리뿐입니다.